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권사님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허세와 거짓말을 확실하게 바로잡아 주었더니 시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알아누웠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5살짜리 아이 하나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30대 후반 워킹맘이에요. 시부모님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30평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저희는 신혼 때 20평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연금이 나오는데 매달 생활비 하기에 빠듯하고 시어머니는 가끔 식당에 아르바이트 나가시거나 가을이 되면 근처 니트 공장에서 옷 검수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용돈벌이 하세요. 시어머니는 말이 진짜 많은 스타일이에요. 제 아이가 2살 땐가 시부모님과 같이 오리불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잠들어 있길래 옆에 눕히고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아이가 잠에서 깼고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마저 먹어. 내가 애기 볼게.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먹다가 끊기면 안 되는데 따뜻한 음식 계속 먹어야 되는데 며느리 네가 엄마니까 아이 봐야지. 빨리 아이 안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이를 안아들고 입맛이 뚝 떨어져서 끝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좋은 대학 나왔고 같은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거의 비슷한데 시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할머니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저희 아이도 친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괜찮은 곳에 분양하길래 청약을 넣었어요. 별 기대 없이 넣었는데 그것도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됐어요. 진짜로 당첨될지 몰랐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는 않아 프리미엄 받고 팔 생각에 중도금은 다 대출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이 개통된다고 하니 가격이 상당히 오르더라고요. 역세권이니 매매가 잘 될 거라고 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법이 바뀌면서 입주일은 다가오는데 그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초조해져서 잠도 안 오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다행히 전세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입주했어요. 이사 오면서 중도금이 다 대출이니 친정에서 감사하게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아이 벙커 침대랑 책상, 친환경 벽지 시공하는데 따로 돈 주셨고요. 아이는 더 지원해주면 아빠는 더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여윳돈이 별로 없어. 이 정도밖에 없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아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파트 대출금 다 갚으면 나중에 꼭 갚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처음에 청약 당첨됐을 때는 별 관심도 안 보이더니 지나가다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지 아들 사는 집이 많이 올랐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경기 나빠져 매매도 안 됐을 때는 팔아도 프리미엄 몇 천만 원 붙는다니까 그 집을 진작 팔았어야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뭐 했냐 하면서 안 그래도 집 때문에 골치 아픈 저희에게 매번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어디서 사기당해서 돈 떼먹히거나 어디 투자 잘못해서 돈 잃은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어머님께 집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화내고 소리쳐도 일부러 손주 보고 싶다고 영상통화하고 싶다고 전화를 걸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한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시부모님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올까 이 생각만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 옷을 많이 사놨는데 빨리 입혀보고 싶다. 누가 채소를 많이 줘서 지나가는 길에 갖다 주겠다. 물러지기 전에 빨리 나눠 먹자. 날씨도 좋은데 어린이집 하원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시아버지 1박 2일로 단풍 구경 가셔서 오늘 혼자 자야 하는데 너무 무섭다.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하면서 수시로 저희 집에 올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안 된다. 일정이 더 있다 하고 거절하는데도 뻔뻔하게 모르는 척 불쌍한 척 하면서 밀고 들어오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는 연식이 오래돼서 벌레가 나온다. 샤시가 오래돼서 바람이 샌다. 춥다. 몰딩색이 연두색이라 촌스럽다. 너희 집에 갔다 오면 우리 집이 너무 낡고 허름해서 있기도 싫다고 하면서요. 사건은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토요일에 전화를 했고 교회 예배 끝나고 점심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2달 만에 연락 온 거라 그러자고 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 집에서 먹는 게 편해서 그냥 집으로 오시라 하고 남편이 불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거 해 먹을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맛있겠다면서 넉넉히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넉넉히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눈치를 못 챘어요.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일요일에 예배 끝났다고 같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2분과 같이 저희 집에 온다고 통보하고는 오셨더라고요. 어른 2분이 더 오신다니 그 짧은 시간에 재료를 더 준비할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어른 2분이 저희 집에 오신 것에 대해 많이 당황했고 저희 부부 시어머니와 우리 아이 1명 먹는 거라서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했어도 어른 2분이 더 오셨으니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불쾌한 마음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 안 먹고 아이만 먹이고 말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교인을 모시고 온 것이니 시어머니 체면은 지켜주려고 티내지 않고 대접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밥 다 드셨으면 집에 가실 줄 알았는데 새집이라고 집 구경한답시고 방마다 서랍마다 다 열어보시고 냉장고 문도 열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세탁실도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일하느라 살림하는데 서투르다. 며느리가 너무 바빠서 내가 못 가르쳐 줬더니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를 보더니 식후 디저트는 없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커피에 치즈케이크나 과일 준비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애써 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온 분들에게 지금 이 집이 벌써 1억 이상 올랐다며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고 전세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배짱 좋게 전세금 받고 나와서 이렇게 이사해서 깨끗한 집에서 산다고 내년부터 지하철 착공하는데 얘네 아파트 앞에 출구가 생긴다고 나도 돈 있으면 이 아파트로 이사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낡은 아파트 사는데 우리 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집 보는 눈이 좋고 능력 있다고 계속 잘난 체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엄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애기 엄마가 운이 좋아서 당첨됐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하며 시어머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제 그만 가시라고 눈치 주는데도 계속 아들이 복이 많다. 아들이 뭘 하면 다 잘 된다. 얘는 어릴 때부터 식당에 데려가면 손님이 몰려왔다. 이런 식으로 침을 튀기면서 남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같이 오신 분이 저한테 정말 결혼 잘했다고 좋은 남편 만났다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오늘 같이 식사해보니까 남편이 아이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진짜 결혼 잘한 줄 알라고 이렇게 귀한 남편 낳아주신 시어머니께 평생 잘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 있죠? 저 애써 참고 있다가 시어머니께 잘하라는 말에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어머님, 교회에서 도대체 저희에 대해 뭐라고 자랑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집은 제 청약 통장으로 청약 넣었고 20대 1로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돼서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대출 받으면 힘드니까 모자란 돈 1억 5천만 원이나 지원해 주셨고 우리 아이 비염 있어서 친환경 벽지 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입 벙커 침대랑 책상도 다 사주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더 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 그 말 듣고 엄청 울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집 당첨됐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별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그런데 이 집이 오르기 시작하니 남편 덕이라고요? 땡땡이 아빠가 키 크고 인물 좋고 실력도 있죠. 그런데 저도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인물도 어디에 빠지지 않고요. 게다가 남편이랑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전세 비용 더 많이 지원해 주셔서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저희 집안 조건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밖에서는 아들이 다 잘났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다니시나 봐요. 남편이 처가 덕에 잘 살고 있으니 저와 제 부모님한테 평생 잘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어머님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하는 거고요.
어머님도 사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야죠. 근데 어머님은 갑자기 손님을 두 분이나 모시고 오면 어떡해요? 여기가 어머님 집도 아닌데 통보하고 데리고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남의 집에 왔으면 눈으로만 훑어보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줘야지. 왜 살림이 미숙하다 내가 못 가르쳤다는 식으로 저를 깎아내려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리고 손님도 데리고 오시면서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란 건 못 배우셨어요? 라고 했더니 손님들은 권사님 며느리 보통 아니네요. 저걸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고 남편은 엄마 빨리 가요. 엄마가 오늘 실수한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너 내가 데리고 온 손님들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 다 했어? 라고 하셨고 어머님 말씀이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은 것뿐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분들이 어머님 말씀을 다 사실이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저분들도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죠. 저 아이 재워야 해서 멀리 못 나가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배웅하고 집에 들어왔고 아이 낮잠 재우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그동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안다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갈 줄은 몰랐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까 자기 부모님 안 봐도 된다. 당신이 이젠 연 끊겠다고 해도 자기는 할 말 없으니 자기만 부모님과 왕래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부터 시어머니 번호 다 차단하고 앞으로는 안 볼 거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할머니 안 보여줄 거다. 대신 나도 아이에게 할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도착해서 제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고 수신거부더니 약 올라서 머리 싸매고 누워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진작에 시어머니와 끊을 것을 여태까지 왜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염치 없고 뻔뻔한 시어머니 안 봐도 되니 너무 시원하네요. 며느리 공을 아들 공으로 탈바꿈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럼 며느리 안 듣는 데서나 그럴 것이지 며느리 앞에서 그러는 건 무슨 심리일까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 실컷 하고 말 가로채는 온갖 진상 다 부려주면 오히려 존중해 주던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